이 정의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정지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 부산대 고 고현철 교수님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 교수님이 그런 안타까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버리신 이후에 대학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교수단체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왜 2015년 대학 교수가 투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 속에서 대학은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였는지, 학문보다도 더 소중한 교수들의 자존심은 2015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오셨습니다. 사회를 우리 비정규 교수노조 임승강 위원장님께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을 버리신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님을 기념해서 잠시 경념을 기록하겠습니다. 일동 경념. 바로 저희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잡은 이유는 9월 18일 전국 교수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2학기가 개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강의를 멈추고 서울까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국회를 상대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교육정책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런 마음, 교수들이 앞장서가지고 대학의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 그 말을 온몸을 하기 위해서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를 갖고 저희들이 상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정책들을 많이 펴고 그로 인해서 대학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전국 교수 7단체 주요 대표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잠시 조금씩 짧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교수노동조합 노준기 위원장님께서 대학 구조조정 관련해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철 교수께서 돌아가신 정황이 없는 사정에 대학가에 또 하나의 폭풍이 일어닥쳤습니다. 예고된 바와 같이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일은 지금 전국의 400여 개 대학교 입장에서는, 또 대학의 주체 교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쓰나미 같은 일입니다. 작년에 중앙대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중앙대 이사장께서 교수들의 목을 쳐버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다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0여 개 학교가 구조조정에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희 교육 주체들이,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재가 아닙니다. 학교가 잘못했으면 학교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폐해는 학생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고 이런 일들을 교육부가 교육의 이름으로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학 주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대학에서 구조조정 결과로 대학 교수들, 직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정리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3분의 1 대학 정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만 명의 대학 정규, 비정규 교수들, 대학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표가 오르니 그러니 또 정부가 약속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런 지점에서도 비판할 지점이 많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대학을 이렇게 400개 대학을 줄을 세워서 무지막지한 교권유린 학생들의 인권유린의 방식으로 제재하는 이런 OECD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부를 용인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다 같이 나왔습니다. 국립대에 대한 교육부의 무소불위의 만행, 폭행, 살인과 사립대의 구조조정, 만행, 폭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모두 다 관료적 행정으로, 강압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 교육부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분들 그림이 필요하시죠? 네, 저희들 잠시 보호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있는 내용으로 짧게 끝 한마디만 반복하시면 되겠는데요. 대학 자율성 회복하자 그러면 회복하자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공성을 쟁취하자 그러면 쟁취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자율성을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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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공공성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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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정진호 의원님 모시고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 말씀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수님들이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이런 신경을 여러분에게 밝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 정말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분노가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학문에 대한 열정,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자긍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노중기 교수노동조합 위원장님, 문계환 전국거점국립대학교 교수연합회 경북대 의장님, 박순준 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이사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임순강 위원장님, 최근호 국공립교수연합회 상임회장님, 박병건 전북대 교수회 회장님,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수님들 뵙기가 참 민망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17일에 부산대학교에서 고현철 교수님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투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 교수님이 요구했던 총장 직선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압력에 의해서 부산대를 제외하고 모두가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총장 직선제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권의 상징이면서 대학 자율권 없이 학문의 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헌법을 기초하면서도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총장 직선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대학 구성원의 자율에 의해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돈으로 자율성을 짓밟고 교수님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학 줄 세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전제주의적, 권위주의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이에 전국의 교수님들이 9월 18일 고 고현철 교수님 추모와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교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밝히셨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우리 사회에
호소하고 요구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임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교수님들의 자긍심 회복 그리고 학문의 자유 신장을 위한 길에서 늘 함께하면서 교수님들의 뜻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국에서 올라와 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지금 부산대학교 사태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고현철 교수님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배경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거국연 박병건 전북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교육부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각 대학에 총장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크게 훼손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부 가압 정책에 현 대학의 무기력함을 직시한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는 한 평범한 교수로서 이러한 내용을 고민하고 또 권해 전 용단의 결단을 8월 17일에 내주셨습니다. 현재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은 오늘날 대학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말 적절한 어떤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 대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인식하고 각 대학의 본연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지원 정책들을 펴나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단 공립대의 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립대학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80% 이상이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표하셔가지고 사교련의 박성준 이사장님께서 사립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순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회관에는 10시부터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계십니다. 상지대 대법원 판결 아마 기자님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사립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립대학 교수회가 재구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립대학의 교수협의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면에는 결국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교수회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각 대학의 정관의 총장의 교수회 수장이 되는 것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바비 우리가 대학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대학에서 임의단체로 지부되고 있는 교수협의회를 사립학교법에서 명하는 교수회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립대학의 여러 구조적인 비리는 바로 재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립대학의 재단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교련은 바로 대학 평가와 나란히 사업재단 법인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에게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온갖 정책들을 다 내놓았지만 아시다시피 국립대 선진화 방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현재 몇 년 전에 통과되어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강사법 역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교육부가 정책 입법 발의한 것이고요. 정부입법을 해서 발의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번이나 유예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부는 시간강사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학의 교수들은 1년짜리 계약직 교수로 전락을 하고 2~3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질의 고등교육, 학문의 성숙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교육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9월 18일 전국 교수대회 조직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읽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한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보도자료라든지 기자회견문은 그 전국의 교육부 출입 기자단에게 저희들이 메일로 다 어제 밤늦게 발송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출력되어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을 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대 교수회장을 맡고 있고 금번 9.18 전국교수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계환입니다. 9.18 전국교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에 결의한 대로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에 국회 서당 근처에서 민주화의 불꽃 고현철 교수를 추모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한다. 고인께서 서간 지 한 달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관계 당국자는 고현철 교수의 서거에 대해 공식적인 조의조차 표하지 않았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대학 정책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동료 교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교육부의 허다한 위법 및 불법적인 대학 정책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의 교수들은 국사립대학 소속을 불문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의 대학 교육, 대학 체제가 혁신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부의 탁상공문에서 나온 불법적 대학 정책이 폐지되는 것이 그 선결 조건임을 확인한다.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체제와 대학 교육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교육부의 집요하고 불법적인 정책에 항가하여 우리는 분연히 일어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는 귀향의 무도한 대학 정책을 반성하여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보여라. 우리는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대학의 다양한 선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이른바 대학 선진화 방안이란 폭력적인 대학 정책을 반성하고 우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대로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 2. 특히 각종의 무리한 대학 정책을 대학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유린하고 오히려 대학 정책 목표의 달성을 저해했던 기존의 관행을 폐지하라. 추모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엄선한 맹세를 할 것이다.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기자분들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네. 오늘날 대학의 문제는 사실 대학이 가져야 될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계단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립학교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이 계단의 개혁을 위해서 제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드립니다. 예, 사립학교 재단의 문제가 많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상지대, 수원대, 청주대 등 지금 비리 사업들이 여전히 판을 치는 이런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진정으로 대학 개혁이 필요한 시점
시점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맞추어서 대학을 선진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저희들은 재생산이 안 되는 대학에 적절한 형태의 이 지배구조 변화를 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재생산과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일정한 또 국가가 일정한 지원을 하는 전제로 공적인 어떤 지배구조를 사립학교의 형태 속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인사들을 사립학교 이사진에 포함시키고 또 학내 주체들이 이사회를 감시하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므로써 사립학교를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교로 만들 그런 정책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기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내드릴 수 있고요. 이미 OECD 많은 국가들에서는 그런 형태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이래 대학을 다시 기업처럼 운영하도록 정책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학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중앙대 박용성 이사장이 대학 주체인 교수들에게 한 말을 기자분들이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목을 치겠다,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대학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대학을 마치 재벌 기업처럼 운영하는 그런 관행이 여전히 우리 대학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지금 구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재원도 현재 수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언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 박순진입니다.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재작년에 그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관한 지표를 11개 발표한 적이 있고 그 결과들을 작년 11월에 대학 알림위에 올리도록 각 대학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부가 법인을 평가하는 지표를 부분적으로 반영해가지 않겠나 생각했고 작년 9월에 1차 공청회 때 대학 평가 지표 가운데 법인의 재정회계에 관한 지표가 들어있었습니다만은 2차 공청회에 오면서 갑작스레 그런 지표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모든 권한을 법적인 권한을 다 향유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못한다. 아까 기자님 질문대로. 그래서 사립대학의 모든 비리의 뿌리는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비련은 소총 김영란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게 기자님들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재단에 있는 거로 끈앞풀이 되는 교수를 통해서 대학의 그 비리를 뿌리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재정회계에 관한 지표는 교육부가 반영할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지배 구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대학 경영에 관련된 인사권이라든지 총장을 심지어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서 선임한다는 그것 조항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런 세부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도 국립대학은 총장직 선언을 하라, 받아들이라 이런 요구도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단의 눈치를 벌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직선화라는 것은 고사하고 총장을 선임하는 그 과정에 어떤 후보가 자격이 있는지를 좀 명문화하자 하는 요구조차도 사실상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는 재단이 총장만 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나면 전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장이 모든 그 권한을 쥐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 말할 필요 없고 사립대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재단의 음으로 양으로 역량을 받아서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교직원들은 총장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잘못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총장을 선임할 때 적어도 후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단 법인을 평가하는 지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대체로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를 원용하면 법인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20일에 대전대에서 사립대학 교수회 해당단 대회를 열 때 법인평가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부적인 그 계획들을 앞으로 계속 수립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자세하게 사립대학의 법인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가요? 사실 뭐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일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립대학을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이죠. 국립대학을 평가해서 등급이 낮게 나온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육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립대학인데. 근데 어떻게 된 게 교육부가 대학들을 국립대학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평가를 하고 재정을 차등직을 하겠다. 이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들 평가를 막 했는데 A 등급 받은 대학 중에 영남대학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영남학원 7명의 이사 중에 4명을 선임한 분이 누굽니까?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당시 교수의 의장이 누굽니까? 현재 영남대 총장입니다. 지금 그 정책 만들고 발표한 분 누굽니까? 현재 영남대학교 교육학교 교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평가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어디 기다리시는 분들, 저희들 또 한 15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한 20분도 안 했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들 보도자료 발송됐는데 통해가지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그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여러분들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대학 잘성을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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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공공성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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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